그동안 러시아로부터 공격만 당하던 이 우크라이나가 이젠 국경을 넘어서 러시아 본토를 직접 공격하고 또 진격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사실상 러시아 본토를 상대로 개전 이후에 최대의 공격을 가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군이 공격한 러시아 공군기지의 참혹한 사진도 공개가 됐고, 러시아 철도망이 오울스톱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를 Y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영국의 가디언은 현지 시간으로 7일 러시아 국방부의 댄 사바그 대변인이 탱크 11대와 장갑 전투 차량 20여 대를 지원받은 우크라이나 22기계화 여단의 군인 약 300여 명이 6일 오전 8시경 쿠르스크 지역의 국경을 넘는 공격을 시작했으며, 전투는 전선에서 10km 떨어진 국경 마을인 니콜라예보 나리노와 올레시냐 사이, 그리고 러시아 내륙의 수두자 변두리까지 이어졌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한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주에서 우크라이나가 전쟁 발발 이후에 최대 규모의 공격을 시도했지만 이를 격퇴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어서 러시아군 예비군이 충돌이 일어난 쿠르스크의 국경지대로 이동을 했으며, 러시아군 항공기가 이곳에서 가까운 우크라이나 수미주에 있는 우크라이나군 병력 장비 직결지를 공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러시아군과 국경수비대가 국경지대와 우크라이나 서북부 수미에서 우크라이나 공격을 격퇴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군 예비군이 우크라이나군 장갑차 16대를 파괴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공식적인 논평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우크라이나 국가안보 및 국방위원회 안드리 코발렌코는 자신의 텔레그램을 통해서 러시아 군인들은 쿠르스크 지역의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국경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의 국경 침투 공격을 막아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알렉세이 수미노프 쿠르스크 주지사 대행은 텔레그램 채널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국경 침투 시도를 격퇴했지만 상황이 계속 어렵다 그러면서 쿠르스크주가 대규모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여성 1명이 포격으로, 남성 1명이 이와는 벨기에 드론 공격으로 각각 사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 매체와 친정부 성향 군사 블로거들이 텔레그램에 올린 바에 따르면 이번 전투가 시작된 지 10시간이 넘어서도 여전히 격렬한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라이바라는 이름의 러시아 유명 군사 블로거는 6일 저녁에도 쿠르스크의 국경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지면서 상황이 여전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전하면서 최근 영상을 보면 우크라이나군이 진격에 성공했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라이바의 이런 주장은 러시아 국방부의 발표하고는 대조적이라는 점에서 주목이 됩니다. 러시아의 또 다른 텔레그램 채널인 페페이는 우크라이나군이 지금까지 최소 6명의 러시아군을 포로로 잡았다라고 전했고, RBC 우크라이나에는 쿠르스크의 수잔스키 지구 주민의 약 90%가 4개 정착지에서 대피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지난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를 겨냥해서 한 최대 규모의 지상 공격 중 하나이자 러시아 본토를 향한 최초의 공격으로 꼽힙니다. 우크라이나 수미주에 접한 쿠르스크 등 러시아 남서부 국경 지역은 개전 이후에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대부분 러시아 자원봉사단, 자유러시아 군단 같은 이 우크라이나에 기반을 둔 반러시아 무장단체가 주도한 것이었습니다. 가디언은 이와 관련해서 최근 들어 방어력이 강화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의 전략을 흔들려는 목적도 있고, 동시에 우크라이나 국내의 사기를 북돋으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모로조프스크 군 공군기지를 공격해서 러시아 Su-34 전투기와 탄약을 파괴한 후에 발생한 참상을 보여주는 사진이 공개돼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텔레그램 채널인 도웨 스피오나가 처음 공개한 이 사진은 러시아 군사 분석가인 이안 마트베프가 X, 그러니까 트위터에서 공유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 SBU도 지난 5일 로스토프 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공격으로 러시아의 3,600만 달러짜리 중거리 Su-34 공격기 1대가 파괴되고 다른 2대가 손상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모로조프스크 군 비행장은 우크라이나 최전선에서 257k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SBU 보안국에 따르면 모로조프스크 공군기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습에 사용되는 러시아 전술 Su-17 그리고 Su-34 전폭기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 공군기지는 2022년 2월에 시작된 전쟁 기간 동안에 여러 차례 이 SBU의 표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으로 손상된 모로조프스크 공군기지의 모습은 참혹할 정도로 완전히 파괴가 됐습니다. 실제로 공개된 사진을 보면 모로조프스크 비행장에 파괴된 창고 또 탈탈 털린 Su-34의 모습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에 의하면 이번 공격으로 FAB 100에서 500개의 폭탄이 파괴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KAB 500 유도 공중폭탄과 희귀한 KAB 1500 그러니까 러시아 정밀 유도 무기도 파괴가 되었습니다. 또한 파괴된 R-73 공대공 미사일도 이미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러시아 당국은 Su-34의 피해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국방부 전 직원인 미하일 즈빈추크가 설립한 러시아 텔레그램 채널인 라이바는 모로조프스크 비행장을 우크라이나가 다수의 드론으로 표적으로 삼았다 그러면서 온라인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드론이 매우 낮은 고도로 비행하고 있어서 레이더 탐지를 피하기 위해 스텔스성을 높였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도 현지 시간 5일 위성 이미지를 공유하면서 러시아의 항공무기고가 완전히 파괴되었음을 보여줬다 그러면서 비행장과 그 주변에서 러시아 탄약의 2차 폭발로 인해서 불에 탄 넓은 지역이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자금을 지원하는 라디오 리버티의 프로젝트인 스킴스도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글로벌 이미징 회사 플래닛 랩스로부터 비행장의 위성 이미지를 입수해 공개했는데 러시아 탄약 창고가 공격으로 피해를 입었고 건물과 주차구역 근처에서 상당한 화재 흔적을 볼 수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국영철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서방의 제재로 인해서 기관차가 부족해지면서 붕괴 임박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고 러시아 텔레그램 채널이 보도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러시아 텔레그램 채널은 러시아 신문 베도모스티와 코메르산트의 보도를 인용해서 글로벌 제재로 인해서 러시아에서 볼 베어링이 부족해지면서 이 러시아 내 기관차 유지 보수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서 러시아 철도망의 열차 고장이 증가하고 운행이 중단되는 차량이 증가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보안기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VCHK OGPU 매체도 지난 5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철도 네트워크의 부국장 세르게이 코브체프가 내부 회의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상황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어서 러시아 전체 철도 네트워크가 며칠 안에 완전히 붕괴될 수 있다 그러면서 러시아 철도 책임자들은 지칠 때까지 일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대체 실패한 사람들은 해고와 처형될 수도 있다는 위협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전한 VCHK OGPU 매체는 이날 초에 러시아 법무부에 의해서 러시아 군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성하기 위해 허위 정보 유포를 이유로 외국 스파이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군사 블로거인 이고르 시스코는 러시아 철도망이 완전히 붕괴될 위기에 처했다는 이 코브제프와 그의 부하들 간의 회의 내용을 담은 오디오 클립을 입수했다고 주장하고 나서서 이 보도의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 오디오 클립에서 코브제프는 우리는 함께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내가 주관하는 철도 네트워크의 완전한 폐쇄가 4일 앞으로 다가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시사주간지인 뉴시크는 코메르산트의 3월 보도를 인용해서 러시아 철도는 지난 2023년 중요 부품 부족으로 인해서 열차 문제로 운행이 중단된 열차 수가 42,600대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면서 이는 기관차 차량의 유지 보수가 불충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 철도청 대변인은 지난 2월 베도모스티와의 인터뷰에서 2023년 마지막 분기에 이 문제가 특히 심각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CSIS에 따르면 러시아는 그동안 대부분의 고품질 베어링들을 서구 제조업체로부터 수입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스웨덴의 베어링 제조업체인 SKF 그룹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2022년 4월 러시아에서 모든 사업과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이 회사는 1991년부터 러시아에서 볼베어링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러시아는 4억 1900만 달러 상당의 볼베어링을 수입했는데 그중 약 55%가 유럽과 북미에서 생산되었고 독일은 그의 러시아 최대 무역 파트너로 전체 수입의 17%를 차지했습니다. CSIS는 이어서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된 후에 서방의 주요 베어링 생산업체들이 러시아에서 철수하고 판매를 중단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서방의 제재로 인해서 고급 외국 부품이 부족해졌고 모스크바는 이를 저품질 대체품으로 대체해야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CSIS는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수입 대체를 위해 국가가 지원하려고 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기술력이 이를 전혀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은 푸틴이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펑크가 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이제 러시아의 철도 물류까지 올 스톱될 정도의 위기로 빠져들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와이타임스 국제정세 분석의 추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